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원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이 금리 인상을 또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도 병행할 것이다. 이러한 식의 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원래 FOMC 회의가 지금 20일인가 21일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리 이렇게 먼저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이러한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3월 이제 이번 중순이죠. 3월 15일, 16일 이틀간 이루어지는 회의인데, 네. 현재까지 경제계나 금융계에서는 당연히 그때 이제 금리가 인상이 처음으로 될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몇 차례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5차례냐, 6차례, 7차례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 중이고,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0.25를 올릴 거냐 아니면 0.5까지 대폭 올릴 거냐 이제 이런 데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왜 이 얘기가 이제 어제 우리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이제 하원에 있는 연방 금융위원회죠. 그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반년에 한 번씩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얘기가 강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니 해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과연 연준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회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네. 의회의 관심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미국의 관심사죠.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군사적 측면, 정치적 측면 이런 데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이 어떻게 될 거냐에 관심이 높아서 이제 어제 의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왔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네네, 청문회 전화 좀 끊겼던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의 의견은 상당히 중요하게 저희들이 경청할 필요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면에서 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은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첫째는 미국 경제는 이제 견고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어허. 그래서 경제 성장도 잘 되고 있고, 또 고용 성장이 이제 다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긴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력이 충분히 있다는 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고, 네. 반면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은 이제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또 장기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될 것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약하면은 그 전에 기조와 다를 게 없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신 내용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따른 연준의 입장 변화나 해석이 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얘기가 많이 오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큰 축에서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연준의 방향 전환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게 이제 파월 의장의 의견이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전쟁으로 인한 경제 여파가 미국의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은 금리 인상을 아예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영향은 아직 없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라고 저희들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오히려 전쟁 때문에 지금 서방 국가들하고 미국, 일본, 캐나다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경제 제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금속 가격, 이제 러시아가 팔라디움이라든지 플라티넘 이런 부분에 대한 금속 수출량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한이 오고, 또 밀도 지금 밀의 주요 수출국이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니까 네. 이 부분도 지금 원자재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 위험은 훨씬 더 커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설명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의 위협으로 인한 경기 위축을 걱정해서 오히려 부양책을 쓰거나 아니면 지금의 긴축 기조를 좀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 단기적 인플레이션 상승의 압력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쪽에 더 방향이 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이제 제시해 준 것이
어제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러면서도 역시 이제 전쟁 위험이 결국은 경제의 여파를 가져올 거니까 경기 성장에 대한 여파를 가져올 걸로 보니까 0.5%를 올리겠다는 그런 그 상당히 강경한 입장은 어제 완전히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0.25다 이번에 3월에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로 경제에 여파를 미치는가를 계속 아주 자세히 또 열심히 관찰하면서 그에 따라서 정책 조정은 항상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주 탄력적인 입장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연준도 지금 경제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걸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은 미국 경제를 볼 때는 전쟁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좋고 고용도 잘 되고 있어서 금리 인상의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가 만약에 더 악화돼가지고 이제 경제에 여파를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연준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럴 때는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준비가 항상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어제 정리를 해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때 0.5%포인트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은 완전히 없어진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어제의 분위기는 그렇죠. 어제는 이제 그런 부분은 거의 잠재워져 버렸고 0.25라고 이제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식의 이제 해석이 다 지배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그 주영석 기자와의 그 얘기에서도 원유 값이 주요 이슈로 지금 등장했는데 원유 값이 지금 $100를 넘었거든요. 그리고 뭐 가솔린 가격도 우리 평균 가솔린 가격이 $5를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만 조정한다고 해서 과연 서민 경제는 안정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예. 특히 우리 그 일반 서민들은 아주 지금 하루하루가 이제 더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답답한 마음 그리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있으시고 네. 그런데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연준의 금리 인상을 말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는 사실 현실적인 기대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미국 경제만큼 정부의 그 시장에 대한 어떤 간섭이나 통제가 없는 경제가 없잖아요. 미국이 가장 그 시장주의를 잘 지켜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장의 가격을 통제하겠다. 뭐 이러한 그 인위적인 정부의 간섭 또는 개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규모나 경제 구조를 볼 때 미국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가격 개입을 하게 되면은 거의 확실하게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아하, 네. 네,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그 원유 부분만 얘기를 해도 미국이 그 전략 비축유를 지금 6천만 배럴을 이제 시중에 풀잖아요. 네네네. 근데 6천만 배럴을 풀면은 원유 가격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원유가가 낮아지는 그 부분이 지금 전체 하루에 그 전 세계의 원유 소비량이 거의 한 9,500에서 한 9,700만 배럴 정도가 됩니다. 그런 속에서 6천만 배럴을 넣어놓고 나면 그 순간에 낮아지는 걸로 보일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또 덮쳐버리게 되냐면 전략 비축유의 적정 수준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거기에 대한 수요가 또 발생을 합니다. 아하. 그렇게 되다 보면 다시 또 전략 비축유를 풀었으니까 가격이 낮아지는 힘으로 작용하는데 전략 비축유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건 또 채워야 된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앞에서 조금 조정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더 심한 가격 인상이 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시장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고 그 답답하고 빨리 해결되길 바라시겠지만 금리 인상을 통해서 가격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조정한다는 게 또 한 가지 서민들에게는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게요. 네.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얘기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경기 둔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를 각오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서민들, 특히 중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면은 뭐가 나아지겠지라는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잘못하면은 직장에서 고용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매출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각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제가 몇 차례 우리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고 얘기를 항상 하는 거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것 자체는 언제나 중저소득층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것을 지금 실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감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좀 고통스럽더라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현실을 인식하시고 여기에 대처해서 가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뭐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다른 금리 인상과 양적 축소 말고 다른 기대를 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직장 생활이나 또는 사업에 이렇게 그 방향을 정하셔야 된다고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튜브 창에 댓글 달아주신 글 가운데요. 물가 관리 측면에서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정부의 시장 통제가 너무 느슨합니다. 팬데믹을 핑계로 기업들이 폭리를 취하는 느낌이 강합니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어느 정도 이 말씀도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의 통제가 있는 계획 경제가 속해 있는 국가들은 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가 요즘에 보면 이제 원유 가격이 오르니까 가솔린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여줬죠. 근데 이걸 줄여주는 과정이 생기면은 그에 따라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선가 다시 부족이 생깁니다. 이쪽을 늘려주면은. 그래서 그걸 채우다 보면은 나중에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면은 생산자, 판매자 이런 쪽 입장에서는 굳이 그만큼 생산을 더 할 인센티브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 70년대에 그 사진을 보시거나 그때 사셨던 분들께서는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주유소 앞에서 줄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죠. 맞아요. 기억나요. 네네. 그게 바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못 올리게 하는 정부의 정책이 가져오는 가장 큰 폐해입니다. 줄서기가 생깁니다. 물량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시장 가격에 들어오는 것은 경제학계에서 볼 때는 언제나 단기적인 혜택보다는 중장기적인 폐해가 훨씬 크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그걸 잘 지키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답답하시더라도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답답하시더라도 그게 미국 경제와 또 시장 경제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의 그 연설 중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10월까지는 뭐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했다가 11월에 그렇지 않다. 이게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지속적이라는 입장이었고 어제 얘기하실 때의 분위기도 장기적이고 더 규모가 크다.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생기니까 이 포텐셜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그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맞춰서 연준의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연준을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는 대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물가 안정을 갖는 방향을 찾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입장이 이제 파월 의장의 그 입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